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4월달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달 시작인데요. 명인들의 복귀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쉬운 진단은 요일이 바뀌어서 월요일 날 하고 있고, 월수금 아침에 오전에 이제 절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시장에 대한 뷰와 근거들, 그리고 관점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변화되는 수정 사항들이 있으면 수정 사항도 전달을 좀 해드리고 하죠. 이번 주 수요일 날 3180, 3200선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전략을 보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수는 신고가예요. 사실상 보게 되면 32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신고가인데,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대형주들 가운데서 특정 종목들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연속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루머도 많아요. 사실이 아닌 루머도 있고, 그죠? 이거에 대한 어떤 변동성도 굉장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도 빨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여기 안에 있는 시장을 보게 되면 급락하는 종목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체감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머가 또는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슈 몰이 장세예요. 그래서 이슈가 아니다 싶으면 확 자금이 이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인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막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뭐 휴온스 글로벌 같은 이런 위탁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히어로가 좀 되는 것처럼요. 지금 구간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심해서 안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루머에 당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고요. 털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반대로 또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된다. 워낙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정신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이슈 쫓다가, 뉴스 쫓다가, 어제 분명히 약세인데 오늘 갑자기 호재예요.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오늘 보면 한 25조에서 27조 안에 계속 갇혀져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44조까지 코스닥까지 합치게 되면은 뭐 60조 이상 거래대금 터졌던 구간에 비해서는 거래대금이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빠져나간 자금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우리가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상화폐 쪽도 지금 자금이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가상화폐 쪽도 자금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한때는 도지코인 이런 코인들, 리플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소 전체 거래대금보다 많았잖아요. 지금은 1조 이상 거래대금 늘어나는 코인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도 별로 없어요. 그 돈 다 어디로 갈까요? 청약 자금으로 다 가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이제 자회사 가운데서 이제 전해질 분리업체 SKIT 이거 상장하려고 했는데 거의 80조 넘게 자금이 쏠렸죠. 80조입니다, 여러분. 80조면 LG화학을 통째로 사고서도 15조 남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한 20조 정도만 보태면 살 수 있는 돈이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청약자금.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뭐 있냐면은 카카오, 페이, 뭐 크래프톤, 시가총액 30조 이상 좀 보고 있는 이런 기업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직전 고점 부근에 와 있어서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이냐 없는 주식, 그거 중요하지 않고 겁내고 있더라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겁내고 있더라. 그래서 함부로 못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으니까. 요때는 막 살 수 있었어요. 요때는 왜? 주인공이 주식시장이었으니까. 가상화폐로 분산되지 않았으니까.
애플과 이슈로 모든 돈이 주식시장에 다 쏠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쪽으로 약간 양분됐잖아요, 자금들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수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관리 병행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 IT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도 분할 매도를 하는데, 조정이 나온다고 이제 덜컥 들어가지 말고 가격 조정 구간 좀 기다려 보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낙폭주들, 소외받는 주식들은 반전 포인트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소외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소외주나 그다음에 이제 5G 얘네들 이제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 관련된 악재가 좀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주가가 거의 최저 수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매도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좀 주가 위치에 따른 전략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많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한번 종목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저는 어떻게 좀 보고 있냐면 여기서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든 전저점을 깨든 이걸 보지 않고 거래대금의 증가 여부, 팽창 여부만 봅니다. 팽창해야 먹을 게 많다. 팽창하지 않으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때까지 뭐다? 이슈 공백이다. 이슈 공백이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약간 저급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해하세요. 좀 쉽게 기억하려고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표현이 좀 약간 저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하기 쉬우라고.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그리고 투매는 오히려 공격, 매수. 그 다음에 슈팅 나오는 주식들, 고점에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이격 가열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호재 매도. 그리고 한번 결정을 하면 타이밍을 잘 안 줄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진행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랑 대응하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지금 구간은. 그러니까 좀 끌고 가는 식의 어떤 전략을 세우셨던 분들도 치고 빠지는 어떤 전략을 세우든지 그거 자신 없으면 현금 들고서 추세 전환되는 포인트를 기다리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슈 공백, 재료 공백 요거다 이거예요. 근데 하락장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하락장으로 안 가면은 굳이 뭐 주식 현금 관리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투매 나오는 주식들 잡을 때 현금 없으면 구경만 해야 되잖아요. 활용. 현금의 활용을 높여라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IT 반도체하고 이제 소재 관련돼서 많이 추천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는 계속 기다리자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12만 8천 원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15만 원대, 14만 원대. 그죠?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안 사고 원익 IPS나 테스, 유진테크 여러분들 공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 머티리얼즈나 원익 QNC 하라고 했잖아요. KC텍.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조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조정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12만 8천 원이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두 개예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12만 원대에서 방어가 나오는지 보세요. 여기 온다고 해서 덥석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12만 원대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준비를 하는 건데 제가 보고 있는 매수 포인트는 11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하락한다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12만 원짜리 분기가 되게 되면 직전 고점하고 이 자리, 그죠? 요게 어느 때 밸류냐면 2020년도 요때 밸류예요. 요때 밸류. 그러니까 저 12만 원이라는 자리가 뭐 저점과 저점 고점 이렇게 제가 선 그은 게 아니고요. IT 반도체는 제가 밸류를 계산을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때가 어느 때 밸류냐면 2020년도 2월달 요때 밸류예요. 디레인 가격이 바닥 쳤을 때 가격. 지금 디레인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진 않잖아요. DDR4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진 않잖아요. 대신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그죠? 저때 밸류입니다. 이 12만 원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요 자리를 깬다는 얘기는 요때의 고점을 깬다는 얘기죠. 밸류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럼 순간적으로 좀 투매 물량들이나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요 자리가 오면은 땡큐 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안 오면 어떡하죠? 안 오면 못 하는 거죠, 뭐. 안 오면 못 하는 거예요. 안 오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이닉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를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뭐 OLED 관련된 섹터들이나 반도체 주식들의 가격 조정을 기다려야죠. 뭐 그 중에 하나는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격되면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니까. 근데 요 전략은 5월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5월 말 이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이 나오게 되면 재료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이제 미국 쪽이 요청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장비 입고 시점을 지금 앞당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재료들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요 공급과 관련된 부분,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 가격까지 오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매도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좀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자리 오면 하는 거고요. 안 오면 안 하는 거다 이거예요. 대신 저 자리가 왔었을 때는 내가 유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수익 전환될 수 있는 자리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한다거나 어떤 공격을 하는 데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리딩할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81,500원, 이제 83,000원대는 제가 그런 의미를 했죠. 밸류 매력이 별로 없다. 호재가 있어도 잘 먹히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이게 쭉 되돌아보세요. 2주 전, 3주 전, 4주 전, 1개월 전 정석투자가 이 83,000원이라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2017년도 11월 달 밸류다. 슈팅 나왔을 때 밸류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77,000원대에서 75,000원짜리. 요 자리 오면 땡큐. 안 오면 못 하는 거. 아시겠죠? 위쪽으로는 87,000원이라는 자리. 근데 만약에 87,000원 자리를 넘어서면 저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안 하더라도 IT 반도체나 OLED는 하나 편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주부터 좀 현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현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요런 자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몇몇 종목들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삼성전기 이런 애들도 보게 되면 이제 추세가 무너진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LG 이노텍 이런 애들도 이제 추세가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TCK. 그죠? TCK. 그러니까 반도체 이 소재 부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시세를 터뜨렸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이번 주에 루머가 나왔어요. 특허에 대한 이제 완전 패소. 물론 이제 일부 패소라고 회사에서 정정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8%짜리 급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4%짜리 조정입니다. 요게 저는 바로미터 또는 징후. 어떤 징후?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IT 반도체건 전기차건 현금을 좀 들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싸게 사는 게 장땡이라는 표현을 썼죠. 표현이 좀 저급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하려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의도는 알잖아요. 싸게 사는 게 장땡. 뭘 의미를 하느냐? 루머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 어떻게 죽였죠? 작년도 바이오 제약 어떻게 죽였죠? 맨 처음에?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시젠 죽이고 그 다음에 HLB 허위 공시 나오면서 HLB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올리패스 임상 실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스코텍 그 전에 유효성 검진 실패하고 루머 만들어지고 허위 공시 나오고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 뭘 만듭니까? 투자 심리를 망가뜨리죠. 어떤 주식이?
IT 반도체 장비, 소재, 뭐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 제일 대장이었던 애. 의미 있는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는 이 주식이 징후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IT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긴장해라. 뭘 긴장해? 어떤 걸 긴장해? 따라가지 말고 추격하지 말고 루머가 확산될 수 있으니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툼에 나오는 걸 기다려라. 그런 징후 줬다고 봅니다. 월요일날 반등 나오고 화요일날 반등 나와도 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IT 반도체에 대한 툼에 대한 확산. 이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시점에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보세요. 이런 애들이라도 들어 올렸어야 돼요. 저 한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식군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군에서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그래서 시속 게임이 되듯이 반전시키는 흐름이 나왔어야 된다고. 아니면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 이미 이런 애들은 대표적으로 경기의 어떤 민감도가 전공정 업체에 비해서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페스라든지 기존에 이제 주도했었던 SNT 이런 애들이라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IT 반도체 묶음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이라도 반전을 시켜가지고 우리 괜찮으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키네 하고 반전을 일으키네 같이 약해지니까 저희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다? IT 반도체 추세 하락으로 가기는 힘들다. 추세 하락으로 가기는 힘들다. 왜?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는 더 좋아요. 너무나 명백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지금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이 기회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이닉스는 지금 애매하잖아요. 사고 싶죠? 저도 사고 싶어요. 근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만 원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상권에서 놀게 되면 투매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만약에 12만 원을 붕괴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IT 반도체 섹터들이 투매에 나온 주식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으니 지금 관리된 이 현금을 가지고서 그 투매 때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IT 반도체나 OLED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관심 종목분들 다 편입을 해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쪽을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된 주식들하고 반도체, 장비, 소재, 대형주들, 그 다음에 MLCC,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 뭐 심지어 최근 들어서 좋았던 LG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뭐가 안 나오고 있어요? 키높이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장땡. 그 기준 누구로 보셔라? 삼성전자 75,000원에 77,000원. 하이닉스 기준으로 12만 원, 요 자리 붕괴되면 10만 5천원대에서 11만 원. 요 자리가 딱 공격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IT 반도체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될런가 모르겠네. 자, LG화학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쪽 보죠. LG화학이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LG화학이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61선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LG화학이 갔으면 누가 가야 돼요? 삼성 SDI가 따라가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시장이라면 LG화학이 실적 가지고 올랐잖아요. 그러면 삼성 SDI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원투펀치가. 그리고 얘네들이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죽은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밸류에 대한 이 부담을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폭락하거나 급락 나왔었을 때는 그냥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더라도 수익 전환되기 쉽거든. 근데 지금 한번 랠리가 크게 나왔잖아요. 바이든 정책의 어떤 수혜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이거 여러분들 1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뭘 만들었던 애들입니까? 애플카 이슈로, 그죠? 시장의 자금을 다 쓸어 모았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업재로 넘어갔잖아요.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주식으로 넘어갔거나 이제 증권주, 금융주한테 이 바톤 터치를 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급등하는 요 구간에 있어서 이런 건 보유자의 영역인 거지 신규자의 영역에서는 이런 기간 조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구간에 산업재, 화학주, 철강주 또는 이제 조선주 정말 잘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융주 쪽, 이쪽 공략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만약에 공략을 못했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들고 이런 주식들이 다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IT 반도체하고 2차 전지만큼 모멘텀하고 실적이 딱 받쳐주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이고 포스코, 그죠? 요번에 이제 현대제철, 이번에 이제 주도주였던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미포조선, 현대 미포조선 이쪽 쇼는 랠리가 나왔고 대우조선 해양,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다 잘 갔죠. 그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잘 간 거는 이제 뭐 대우조선 해양 정도 될 텐데, 자,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주하고 산업재 이 한 묶음이 반도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한 묶음이 전기차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한 묶음이 바위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 이 한 묶음이 언택트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네들이 동조화 흐름을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모멘텀 플레이스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가열권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걸 테마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뽑으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중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죽는 식의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위에서 버티는 식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번에 산업재들이나 이런 주식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티는 흐름이 저 나올 거다. 이 꼬꾸라지는 식으로 나오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저런 주식들이 횡보하는 구간 때 IT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쪽, 그죠?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좀 포인트, 싸게 사는 타이밍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금융주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산업주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KB금융 같이 잘 갔던 애들이 한국금융지주, 그죠?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 삼성생명 이쪽 아시겠죠? 자, 철강조선화학, 금융주는 한 묶음이라고 보세요. 철강하고 화학주가 가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뭐 건설이라든지 금융주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횡보 흐름은 자동차, 이번에 애플카 이슈처럼 완전히 죽기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의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을 갈 확률이 높다. 그때가 이제 싸게 사는 주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IT 반도체나 이쪽에서 많이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IT 반도체를 원하는데 사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산업재 쪽으로 자금이 계속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공략을 하려고 하지만 다른 쪽 산업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바이오 제약도 그렇고요. 통신, 그 다음에 5G한테도 되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조심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 이제 반대로 바닥에서 좀 돌아섰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 소비주들,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GKL,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 이런 애들은 사실상 주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사태 전 회복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주인 거죠. 낙폭주. 그리고 5G 가운데서 유상증자 관련된 악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RFSC 이런 애들 오히려 개파랑 양봉이 나와요. 그러니까 KMW도 그렇고 5G나 중국 소비주들은 상대적으로 작년도 3월,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코로나로 관련된 이 흐름 나오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소외받았던 섹터들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특히 이제 5G는 작년도 12월 달부터 수익률이 급격하게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중국 소비주도 뭐 움직인 게 이번 주 움직인 거지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살아있으니 마지막에 밑에 있었던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중국 소비주들이 턴이 되는 거니까 이쪽은 좀 추세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5G는 저가 매도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악재가 이제 잘 안 먹히는 구간을 가니까 조금 더 화이팅 하셔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일단 그러면 요정 1분? 1분 남았어요?
자, 이제 바이오 제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게 주인공은 안 나오고 조연들이 활동했다고 보면 됩니다. 휴온스나 휴온스 글로벌, 그죠? 그 다음에 이수 앱지스 다 어디 쪽이에요? 러시아 백신 쪽, 그죠? 러시아 백신 쪽, 그죠? 스푸트니크 백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백신 계약. 얘들 숫자가 나오면서 조연들이 활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SK 바이오 사이언스, 노바백스 쪽, 그죠? 노바백스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메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공은 모더나하고 화이자입니다. 요 백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뭐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만 좀 버텨주기는 했는데 녹십자나 뭐 녹십자 홀딩스, 그죠? 이런 애들,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뭐 이런 애들이 좀 기간 조정이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메인은 여기입니다. 얘네들이 움직여야 모더나나 화이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바이오지에 대한 판이 커지니까 전략은 이걸 좀 참고하셔서 유지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5월 달은 계좌가 빨갛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수지였습니다.